김영입니다. 2022년 6월 27일 월요일 선티온신문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경제신문입니다. 지난주에는 코스피 코스닥 금리 하락했고요. 환율은 상승했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입니다. 아르헨티나보다 더 폭락했다. 한국 증시 성적이 세계 꼴찌라고 합니다. 자, 아르헨티나는 지금 금리가 52%라고 하네요. 정말 살인적인 금리입니다. 자, 이런 아르헨티나보다 한국의 주식이 더 폭락했다고 하면 이것은 비정상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비정상인 상황에서 반등이 나오게 되면 오히려 한국 증시가 가장 크게 반등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자, 한국의 주가가 가장 크게 하락한 이유는 신용 투자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신용으로 투자를 하면 주가가 하락 시 자동으로 매도가 됩니다. 그래서 큰 세력들은 신용 투자자가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자동 매매되는 것을 더 유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신용 투자자가 자금 부족으로 다 떨어져 나가고 큰 손실을 보고 나면 그때야 가격을 반등시킬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러시아 금 수입을 금지할 것이다. G7 논의에 금값이 치솟을 수 있다는 그런 기사입니다. 자, 러시아가 전 세계에서 금 생산 비율은 한 9.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가 세계 2위의 금 생산국이라고 그렇게 하네요. 자, 달러가 상승하면 금 가격이 하락한다고 하지만 인플레이션 시대에 금을 보유하는 것은 좋은 선택입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달러가 약세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금의 가격은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코인 빙하기 개인 이어서 기관마저 백기를 들었다고 하는데요. 작년 11월 이후에 비트코인은 3분의 1 토막이 났다고 합니다. 자, 현재 미국이 금리를 올릴 상황이 아닌데 금리를 계속 올리는 이유는 코인을 소멸시키기 위한 의도라는 정보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코인은 아무리 가격이 하락해도 투자할 시기가 아닙니다. 버핏과 멍거도 코인을 극혐했습니다. 자, 버핏의 베팅 올 들어서 2배 뛴 옥시덴털 더 샀다고 합니다. 자, 버핏은 원자재와 에너지 가격이 더 오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 모든 물가가 상승할 것입니다. 자, 상속주택의 33% 지분 보유한 2주택자 종부세가 이렇게 감면된다고 합니다. 종부세 1가구 1주택 판정 요건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윤 정부에서는 세금이 인하가 됩니다. 하지만 임기 말에는 공급이 증가할 것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조금씩 엑시트하는 전략을 써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주택자라고 하면 보유 개수를 해마다 조금씩 줄여야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주거용 오피스텔 1세대 2주택 비과세를 못 받으니 주의를 하라. 자, 오피스텔은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업무용이나 주거용이나 모두 다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취득세와 재산세는 지방세, 종부세와 양도세는 국세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대부분의 지자체는 적자를 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취득세를 높게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피스텔의 재산세를 상가분으로 이렇게 부과하는 지역이 95% 이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오피스텔은 10채를 사건 100채를 사던 취득세는 4.6%로 균일합니다. 어, 주택분으로 재산세가 부과가 되면은 이거는 주택수에 포함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재산세를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종부세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로 그렇게 나뉘어진다는 것입니다. 어, 시군 구청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거나 주거용으로 재산세 과세 대상 변동 신고를 하면 재산세가 주택분으로 부과돼서 종부세 대상이 된다. 자, 오피스텔을 사면 주거용으로 재산세 과세 대상을 변경하겠느냐라는 용지가 날라오죠. 여기에서
변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임대사업자 등록할 필요가 없죠. 임대사업자 앞에는 주택이라는 것이 글씨가 있으니까요. 이것은 주택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 오피스텔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사가 나왔는데요. 한번 정독하시길 바라고요. 오피스텔은 절대로 임대사업자를 하시면 안 되고 임대사업자를 승계하셔도 안 됩니다. 자, 주택으로 간주되면 종부세 대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자, 오피스텔 투자는 다주택자에게는 추천하지만 1, 2주택자에게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1, 2주택을 매도할 때 양도세가 늘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무서에서 일반 사업자를 내고 사업자에게 임대를 하면 주택에서 완전히 제외가 될 것입니다. 자, 분양 비수기 7월에 전국 47곳에서 3만 3천 가구가 나온다고 하는데요. 자, 전국적으로 입주 물량이 부족한데 특히 서울이 부족합니다. 자, 전국 인구의 20%가 거주하는 서울의 7월 분양 물량이 0입니다. 두 번째 매일경제신문 보시겠습니다. 증설 몰두하는 K배터리 공급자 우위 끝나는 3년 뒤에 진검승부가 된다고 합니다. 자, 대한민국의 배터리 회사가 지금 국제적으로 3개나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CATL이 압도적인 1위이긴 하지만 한국 배터리가 3개를 석권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한국의 임금 상승률 G5 국가의 2.6배로 올랐다고 합니다. 연평균 급여 20년간 44%가 올랐고요. 노동 비용이 늘 때 생산성이 제자리를 맴돌았다고 합니다. 자, 임금과 집값은 밀접한 관계가 있죠. 임금이 급격하게 올랐으면 월세가와 전세가가 크게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3기 신도시 고밀 개발로 주택 공급을 늘린다고 합니다. 국토부 콤팩트 시티 개발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250만 가구 공급 목표를 위해서 공공택지 용적률 상향을 연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용적률 200% 미만 3기 신도시 역세권 중심으로 재설정이 될 듯하다고 합니다. 자, 3기 신도시는 주택수에 연연하기 때문에 소형 위주의 공급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대형 아파트의 투자가 더 안전하고요. 고밀 개발은 쾌적성이 떨어집니다. 자, 부자들은 그 소형 단지들이 몰려있는 그런 지역에서는 살지를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3기 신도시는 크게 투자 가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자, 노원 전셋값 30% 오를 때 부동산원 지수는 9% 상승에 그쳤다고 합니다. 자, 지난 2년간 서울 전셋값 상승률을 보면요. 서울 전체를 부동산원은 7.6%로 봤고요. KB는 23%, 그리고 부동산 R114는 28.8%로 봤습니다. KB 부동산과 R114는 차이가 적지만 부동산 원가의 차이는 3배에서 4배 정도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통계죠. 자, 노원구 같은 경우도 부동산원은 지난 2년간 전세값이 8.9% 올랐다고 발표를 했지만 KB는 30%, 그리고 R114는 34%가 올랐다고 그렇게 통계를 잡았습니다. 자, 이렇게 통계가 크게 차이가 난다고 하면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부동산원의 자료는 신뢰도가 매우 낮습니다. KB나 R114와 이 정도 차이가 난다면 정보의 가치는 제로입니다. 하지만 많은 하락론자와 신문기자는 부동산원의 데이터를 근거로 기사를 쓰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한국도 미국 집값의 하락세를 뒤따를 것이다. 자, 이종우 전 센터장, 네, IBK 투자증권의 리서치 센터장이죠. 자, 무슨 뜻이죠? 네, 주식 전문가입니다. 주식 전문가가 무슨 부동산을 이야기를 합니까? 미국 주식이 떨어졌으니까 아, 미국 집값이 하락했으니까 한국 집값이 하락한다는 것은 전혀 개연성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권혁준 교수는 코인 시장이 당분간 침체지만
수임세가 많은 몇 개는 반등해서 전고점을 뛰어넘을 것이라고 예측을 했는데요. 저는 잘못된 예측이라고 봅니다. 자, 미국과 한국의 부동산은 상관관계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공급이 부족하고 규제가 강합니다. 미국은 규제가 없고 공급이 탄력적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하락했으니 한국도 반드시 하락한다고 이야기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자, 코인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코인은 3, 4년 후에는 소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코인이 어떤 쓰임새가 있다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자, 집주인이 외국인이에요. 강남 상구에 임대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외국인 임대인 계약건이 5월 기준 전국에 2,362건으로 작년보다 142%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자, 외국인 집주인이 늘고 있습니다. 외국인을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중국인과 제가 계약서를 쓴다면 불쾌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국인은 중국의 부동산을 살 수가 없습니다.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것이죠. 자, 재개장한 한강 수영장, 물놀이 즐기는 시민들이라는 기사입니다. 자, 한강 주변에 사는 것은 이점이 있죠. 수영장과 공원과 뷰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어, 지금 서울에는 뚝섬, 난지도, 광나루, 여의도에 수영장이 있습니다. 인근 부동산에는 호재입니다. 자, 여기까지 2022년 6월 27일 월요일 선티현 신문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